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마트 메이커라는 저작 도구, 저작 빌더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간단한 앱 프로그램 예제를 하나 구현해 보았습니다. 앞서 경험한 바와 같이 스마트 메이커는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화면과 기능을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이처럼 손쉬운 그래픽 사용자 지원 방식의 디자인으로 자신이 구현할 프로그램의 화면을 그려주고 필요한 기능만 지정해주면 실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은 이 저작 도구 내에 내장된 인공지능 엔진이 모두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려운 코딩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복잡한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기능 구현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생성하는 아주 전문적인 작업까지 프로그래밍 작업의 모든 과정을 모두 대신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저작 도구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단의 메뉴 구성과 제반 기능부터 다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저랑 같이 이제 구현해 놓은 우리 회원 관리를 열어 놓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사용해 본 아이콘이지만 좌측 상단에 여러분들 이렇게 실행 모드가 있어요. 자, 실행 모드는 클릭을 해주시면 앞에 여러분들이 구현했던 그 작업했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시점까지 구현된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누를 수 있도록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편집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는 계속하는 디자인 작업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아톰 선택 도구라고 해서 지금 화살표 모양으로 생겨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톰 선택 모드라는 버튼인데요. 현재 프로그램 화면 편집 중에 특정 아톰의 속성을 설정하거나 이동시키려고 할 때 이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잠금 기능이라는 열쇠 모양, 그 자물쇠 모양으로 생겨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잠금 기능 버튼입니다. 화면상에 이미 그려져 있는 아톰, 이동 또는 편집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지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이 화면 할 때 여러분들 그 해상도의 그 화면 사이즈가 너무 작게 되면 최대화를 눌러도 이게 잘 보이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화 키를 여러분들 누르셔서 이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저랑 틀린 게 아니고요. 이게 화면이 작아서 숨겨놓은 기능이거든요. 숨겨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화 누르셔서 이 열쇠, 자물쇠 아이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폴더 모양과 디스켓 모양. 이 두 아이 있지요. 그래서 폴더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오는 거, 파일을 저장했을 때 모델을 읽어온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저장 디스켓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거는 모델 저장 아이콘으로서 여러분들이 파일, 이 폼을 저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옆에는 복사하기와 붙여넣기,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저희 복사하는 키와 붙여넣는 키, 그래서 객체를 복사하거나 붙여넣을 때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아톰 속성 복사 모드라고 있어요. 근데 서식 복사랑 이제 비슷한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사용을 해요. 데이터 입력란에 이렇게 하나를 이제 복사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여기에 스타일 속성에서 뭐 이렇게 다중 라인을 체크를 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복사 모드 선택을 해서 이 아이를 이걸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다중 라인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성을 복사할 때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컨트롤 CV 했으니까 그걸로도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개체의 속성, 아톰 복사 버튼까지 여러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탭 인덱스 변경 모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객체들의 실행 순번이 화면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번호 1로 하겠다라고 눌러주시면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폼이 데이터가 여기에 되게 많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을 해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탭 인덱스 변경 모드는 이 아이가 1번이 돼야 테이블 명으로 생성이 되고요. 요게 두 번째로 생성이 되게 해야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설정이 돼요. 그렇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제가 다 보면
예, 성명 테이블로 되어 있거나 이게 테이블명이 바꿔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명 테이블로 바꿔져 있거나 아니면 성명이 기본 키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한 번 더 눌러서 1번 다시 2번 이렇게 눌러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꺼주셔야지 저장이 되거나 할 수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눈금자 표시라고 있어요. 자, 이 눈금자 표시 같은 경우에는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수 있게 나타나는 표시이고요. 아이콘이고요. 격자 보조선 표시라고 있어요. 격자 보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물어봤어요. 디테일하게. 약간 이제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간격도 한 20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요. 설정도 뭐 검정색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격자 모양이 나오니까 요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바꿔서 이제 그 수평과 수직을 이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가 하도 많이 연습을 하니까 또 많이 만들어 봐서 뭐 크기나 이런 거는 솔직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격자 모양 표시까지 눌러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 뭐 엑셀, 한글처럼 이렇게 서식 도구, 정렬 도구, 색상 바꾸기, 자 이런 것들을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글자체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 크기라든지 이제 진하게 기울임 꼴 이런 것들 다 바꿀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정렬 도구예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선택이 안 되죠? 2개 이상, 하나 이상 선택을 했을 경우에만 이렇게 정렬이 돼요. 그래서 아래 기능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게 줄여놨을 경우에는 이렇게 정렬을 많이 해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사이즈 정렬, 뭐 수평과 수직도 이렇게 맞춰서 정렬이 이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배경 색상 빼주는 거. 이제 나중에 요 아톰, 요 버튼 아톰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빼주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요 색상을 빼서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선 없어서 입체적으로 껴있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라든지 앞뒤로 이제 앞 순서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진행관리자, 그 다음에 DB 처리 객체, 이런 것들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아니고요. 실무 과정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디테일한 작업들, 조금 이제 업무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쓸 때는 요 세 아이콘을 이제 눌러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 여러분들 이제 이쁘게 꾸며줄 때는 이 디자인 도구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만능 부품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디자인 도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쁘게 여러분이 다 바꿔놨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오른쪽에 자료형이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도 사실상 여기 데이터 속성 가면이 있거든요. 회원 정보 필드에 최대 자릿수가 지금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료 형태가 문자형이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요. 예, 클릭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꿔서 바로 바꿀 수 있고요. 제가 특별히 수업할 때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 이걸 정수형으로 바꿔라, 실수형으로 바꿔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이유는 스마트 메이커는 말 그대로 C 언어나 자바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자형이나 뭐 날짜형이나 특별히 여러분들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문자형 같은 경우에는 255자까지 정도 여러분 사용할 수가 있고 정수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 10, 뭐 100 이렇게 주고 싶을 때 그래서 가격이나 단가 같은 거를 계산식을 주고 싶으실 때는 요거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형은 이제 65,000자 이상 여러분이 적어줄 때 보고서 형식 같은 경우 텍스트형으로 많이 하세요. 내용을 많이 써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때도 텍스트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말이 없으면 거의 다 문자형으로 하시면은요,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오류 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콘, 그 다음에 여러분 툴, 이렇게 도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 만능적으로 이제 자주 사용하거나 만능적으로 사용될 부품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고 5강에서 저 한 번 더 뵐게요.